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좀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자격증을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 민간 자격증입니다. EV 진단사라는 자격증을 하나 추가했거든요. EV 진단사는 이제 전기차 진단사입니다. 얘는 이제 한국 자동차 진단보증협회에서 나온 민간 자격증입니다. 거기서 작년에 전기차와 관련된 민간 자격증이 하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올해 이제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이번에 1회로 시험을 봤죠. EV 진단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취업이 잘 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이제 협회와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자격증 있잖아요. 대부분의 자격증들은 보통 협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협회에서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민간 자격증이 대중들한테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취업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되고 국가 기술 자격증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협회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자격증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협회에서는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대중들이 많이 자격증을 알고 취득을 하겠죠. 1회 시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험이 어렵다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진단평가사 필기시험 정도, 이제 개편된 필기시험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의 구조나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쉽게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여러분들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구조나 원리, 뭐 특징들, 단점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차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원리, 정비를 알아야 되잖아요. 1세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각종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명칭들,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교육을 들었을 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전부 다 이제 분해를 한 상태에서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는지, 또한 원리로 작동을 되는지,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진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을 하긴 할 건데요. 하이브리드 차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도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언젠가 전기차의 시대로 가긴 갈 건데, 환경오염 문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가 나오는 거는 맞지만,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원료들 있죠?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든지 여러가지 원료들이 있는데, 그 원료들을 해내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공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환경오염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됐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조삼모사와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전기차의 시대가 다 오긴 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좀 갖추어지고, 정비 인프라도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전기차를 정비하는 전문가도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진단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못하죠, 진단하기가. 하지만 전기차는 앞으로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섭렵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공부해놓으면 더 좋겠죠.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작동이 되는 어떤 부품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그동안 뜬소문이 있었던 감전과 관련되는 부분이나 전기차를 정비할 때 또 다른 어떤 정비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지나친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여러분께 조금 더 걱정스러운 영상과 정보를 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 전기차를 만드는 연구원들이나 기술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제3, 제4 안전장치들을 좀 많이 해놓는 그런 부분에서 더 알게 됐고, 정비할 때 감전사고라든지 아니면 전기차가 물에 빠졌을 때 감전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매우 낮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도 좀 알게 됐고, 그런데 또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0%라는 건 없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도 알게 됐고,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EV 전기차 진단사 자격증은 이제 제가 1회 합격자니까 이제 2회, 3회, 4회 이렇게 될 건데,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뭐 난이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단보증협회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협회다 보니까 하나쯤 따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땄다고 해서 당장 뭔가가 이루어지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된다면 그때는 또 좀 모르겠죠. 하지만 제가 계속 민간 자격증이든 국가 기술 자격증이든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따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에 안주하게 되면 도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야 되고, 지식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 돼야 결국에는 수혜자가 고객님들이잖아요. 제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경험을 했을 때 저와 인연이 되는 고객님들이 더 디테일하고 더 깊이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그 어떤 딜러분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최대 수혜자는 고객님들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할 거고, 이런 자격증이 나오면 계속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딸 겁니다. 계속 발전하는 양심중고차 이준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